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 px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냥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게 왜 2차 이하예요? 저건 2차식 아니에요? 저게 2차식이려면 a가 0이 아니라고 써야 돼요. 지금 b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죠? b도 0이 될 수 있다. b도 0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식은 상수가 될 수도 있고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2차식이 될 수도 있는 식이니까 정말 2차 이하의 다항식이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고 얘가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은 얘 자체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집어넣어서 계수 비교하시면 답 낼 수 있습니다. 좌변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나 진짜 집중이 안 되네. 앞에 먹방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환장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 그리고 8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좌변을 전개하는 건 우리한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곱셈 공식이 있잖아요. 처음에 a제곱 x제곱 그리고 세제곱은 2abx 세제곱이 되겠지. 잘 봐. 곱셈 공식대로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b의 제곱 x의 제곱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개수 비교를 할 거죠. 개수 비교를 할 거면 각 변이 내림차순으로 정리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곱셈 공식 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얘를 머릿속으로 두 개를 펼쳐요. 그래서 3차항이 나올 것 같은 거를 전개한 거죠 먼저. 이해하겠어? 그럼 2차항은 뭐가 나오겠니? ax제곱과 c가 곱해진 거의 2배와 bx와 bx가 곱해진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2ac 더하기 b의 제곱 이게 2차항의 개수가 될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1차항을 얻어야 되죠? 1차항은 bx와 c가 곱해지는 거니까 2bc가 될 거예요. 그리고 상수항은 c의 제곱입니다. 얘가 2ax의 4제곱 그 다음에 2b 플러스 4 x의 제곱 더하기 2c다. 이렇게요. 뭐 먼저 할까요? 개수 비교. 선생님, 네. 그 a제곱 x의 4제곱입니다. 네. 맨 첫 번째 거. 여기 잘못 써놨네요. 이거의 제곱인데요. 그죠? 네. 4제곱이죠? 말하면서 쓰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a제곱과 2a가 같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a제곱은 2a다 먼저 써요. 이건 이제 a가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걸 다 써요. 그 다음에 2ab는 얼마예요? 0이에요. 우변 3차항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b의 제곱 더하기 2ac는 2b 더하기 8이고요. 2bc는 0입니다. 그리고 c의 제곱은 2c죠. 자, 이 5개의 식을 동시에 고려하는 거예요. 아니 자꾸 이게 밑에를 보고 있는데 주변시로 누가 봉지를 먹고 있는 느낌이 들어. 알았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면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a는 0 아니면 2잖아요. 그래서 a가 0일 때랑 a가 2일 때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위에 거니까 이제 a는 0 잡고 보는 거예요. 그럼 2번식은 의미가 없죠. 3번식은요 b의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이 0이에요. 이거 머릿속에 인수분 해보시면 b는 뭐하고 뭐? 마이하고 4죠. 이때 b는 마이하고 4가 가능해요. 그죠? 4번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차피 c는 0입니다. 이해했죠? 그럼 여기서 2차 이하의 식은 1차식 2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px는 뭐가 가능하다? 마이너스 2x이거나 4x 2개가 일단 가능합니다. 자, 이제 a가 0일 땐 다 센 겁니다. a가 2일 때 볼게요. 이제 a가 2이면 두 번째 식 때문에 b는 0이어야 됩니다. C는 선생님 왜요? 저 눈에 가루가 들어갔으면 따가운지 한번 주실 거라서 갔다 와, 알았어. 갔다 오라고. 그러면 c가 2가 나오죠.
네 번째 식도 성립하고 다섯 번째 식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3개예요. 니네 보고 있으면 웃겨 죽겠어 진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공부하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실력만 늘면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제발 실력이 느세요. 그럼 돼요. 알겠죠? 예.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잠깐만요. 뭐야? 왜 그래? 자, 257 볼게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무슨 표현? 항등식. 그렇죠. 항등식은 총 5개의 표현이 있다고 했는데 소율이가 얘기해 줄까? 모든 실수 어떤 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자, 문자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x를 지정할게요. x에 대한 항등식, 이게 가장 1차적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하여, 그죠? 그 다음에 x의 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임의의 x에 대하여, 마지막이 어떤 x에 대하여 도라는 조사가 꼭 붙어야 됩니다. 도라는 조사가 붙지 않고 어떤 x에 대하여면 완전 다른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고, 물어보는 걸 잘 보세요. 뭘 묻고 있어요? 개수. 개수에 관한 정보를 묻고 있습니다. 개수에 관한 정보를 물으니까 보통 우리가 1 같은 거 넣어볼 생각을 할 텐데 좀 뭔가 의아하다. 1 넣으면 A 0부터 더하는 건데 맞아요? 자, 얘를 잘 봐요. 우리가 5제곱을 전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5제곱을 실제 전개하지 않아도 그냥 식을 쓱 보기만 해도 그냥 쓱 보기만 해도 뭘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이 식의 최저차항이 몇 차다? 5차 5차예요. 5차. 그리고 5차항의 개수는 3의 5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이너스 10이 개입하기 때문에 A0가 마이너스 10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A1과 A2와 A3와 A4는 모조리 얼마입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항식을 볼 때 학생들이 최고차항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최고차항과 더불어 최저차항에도 관심을 가지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이거 해본 적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문제 풀어온 학생들은 왜 나는 이런 생각 못했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차항만 보고 최저차항은 안 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려고 하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푸는 사람이 의도를 갖고 바라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A5가 5차항이니까 개수가 3의 5제곱이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친구들 고마워.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지워도 되지 않겠어?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이 식은 니네 눈에 뭘로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지 않니 이제? 맞아요? 그래서 여긴 5가 있는데 여긴 5가 없는 게 존나 눈에 거슬려요. 그죠? 예.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제가 어떻게 버릴 거냐면 5A5라고 하고 저기를 A5부터 시작하게 만들 수 있죠. 아주 괜찮죠? 맞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저 위에 있는 식의 모든 개수의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개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여기 1 대입해서 구하죠. 1 대입하면 4의 5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5 곱하기 3의 5제곱 마이너스 4의 5제곱인데 이게 5 곱하기 243 마이너스 1024죠. 맞니 친구들아? 맞냐고. 네.
계산하시면 191 나올 거예요. 뭐였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계산할 때 5 곱하기 243을 다 구해서 1024 빼내야 되는데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말고 얘가 5 곱하기 243은 5 곱하기 200 더하기 43 아니냐? 네. 그럼 얘만 전개해서 1000을 먼저 날려. 그러면 5랑 43을 곱하면 되잖아요? 걔가 215잖아요. 그럼 이제 빼야 될 대상 24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양아치같이 연산하시면 된다. 그죠? 굳이 큰 수를 다 다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4의 5제곱 이게 사실 2의 10제곱인데 2의 10제곱이 1024인 거 안 외우고 있는 학생 없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계속 곱하기 귀찮으니까. 알겠죠? 참고로 저는 2의 15제곱까지는 외우고 있어요. 32,768입니다. 왜 외우는 거냐고? 아니, 쓸모가 있죠. 2에 한 14제곱 정도 물어보면 32,768 2로 나누는 게 빠를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와닿아서 하시고요. 근데 명확히 얘기하면 선생님 시간 내서 이걸 외웠나요? 아니요. 외운 적이 없어요. 당연히 외워졌습니다.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외워지는 거니까 그냥 그런 겁니다. 자, 3차식 px에 대해서 p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눠 떨어지고 px 마이너스 36은 x의 제곱 더하기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죠? 예. 첫 번째 검산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qx 이렇게 쓰고 싶은 충동이 있지. AX 플러스 T. 잠깐만요. 이렇게 쓰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왜 이런 충동이 있냐면 앞에서 이렇게 풀었었거든.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항식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달라.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냥 저기 몫을 써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몇 차인지도 안 알려준 식을 다룰 때 qx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얘는 3차식이라고 이미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끽해야 몇 차다? 1차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ax 더하기 b라고 쓰는 것보다 p0가 마구잖아요. 여기 마3이야 어차피. 그러면 ax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아주 괜찮죠? 자, 두 번째 검산식 써볼게요. 36 오른쪽으로 던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5라고 하고요. 여기도 36이 들어오잖아. 그치? 근데 여전히 얘도 0을 대입해서 얼마여야 돼요? 마구여야 돼. 그럼 여기가 마구 아닌가? 마이너스 45 더하기 36이어야 되니까. 근데 여긴 똑같이 AX예요. 왜냐면 최고창 3창은 일치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도 PX고 얘도 PX니까 둘 다 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뭐만 궁금하지? A만 궁금하지. 이제 A만 알면 문제 푸는 거잖아. 이걸 또 위에 거 다 전개하고 밑에 다 전개해서 A는 얼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2창 정도가 만만할 것 같은데 2창을 전개해보면 위에는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인가요? 아래에 있는 2창의 개수가 얼마예요? 마구예요. 그러니까 A는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P2는 여기다가 대입해요. 그럼 3 곱하기 A가 3인 건 알죠? 그럼 3이네요. 4분 9다 이렇게. 이제 풀어보고 들어보셔야 더 수업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도 더 뛰어나죠. 그리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쉽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지?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짚힙니다. 그런 포인트들이 개선되면서 수학을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풀어오고 나서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안 풀어오고 들으면 와 우리 선생님 잘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네? 안 돼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예. 자, 259번. 먹을 땐 좋았지? 예. 자, 이제 고통받으면 되지. 앞에서 먹방을 찍고 있고 말이야. 아니 근데 쓸 거는 다 쓰고 있었어요. 안 썼다는 얘기가 아니야, 임마. 근데 열심히 수업을 듣고 알았어. 알았다고. 두 다항식 px와 qx에 대하여 px와 qx 합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자, 보세요. 이게 다항식이죠. 근데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제시되어 있죠. 그럼 나머지 정리해서 무슨 뜻입니까? 2를 그냥 쳐 대입하면 그건 5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머지 정리가 뭐였습니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가는 정리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나요? 제수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p제수인 다항식에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와요.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p1 더하기 q1 이게 얼마다? 5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도 바로 알아보시겠죠? 무슨 뜻이에요? p1 세제곱 더하기 q1 세제곱은 얼마다? 35. 35다. 그럼 이 문제 갑자기 벼랑간 뭐가 돼요? 곱셈 공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얘가 물어본 건 뭐예요? P1, Q1을 물어봤을 뿐이죠. 맞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125는 35 더하기 3 곱하기 P1, Q1 곱하기 5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곱셈 공식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P1, Q1은 6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됐나? 넘어가 되겠죠? 막 이런 거 푸는데 오씨 나눠야 되나? 뭐 이런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다항식을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게 된다. 다시 한번 써보면 x의 n제곱 검산식 써볼게요. 얘를 x-3의 제곱으로 나누고 여길 qx라고 제가 쓰잖아요. 왜요? 몇 차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qx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니? 나머지 뭐라고요? 3의 n제곱 곱하기 x-3. 자, 이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나는 이라고 하겠죠. 다른 친구들은 다 x-3이 있는데 나만 없어 오빠 이렇게. 야 이거 3을 넣어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잖아. 막 3을 여기 오른쪽 3 넣으면 0 되니까 왼쪽 3 넣으면 0 됐어. 9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인데 마3으로 묶으면 a 더하기 3이라서 이걸 빡 집어넣어서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 a 더하기 3은 어머나 인수분해가 되면서 인수가 나와요. 뭐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림이다. 알겠죠?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왜 하는 거냐고.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애당초에 항등식이고 우변이 x-3을 인수로 가지면 당연히 좌변에도 x-3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안 갖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야, 난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한 애야. 그러면 x-3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한테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얘를 그냥 x-3 곱하기 물론 x-3분의 b라고 쓰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이렇게 쓰세요. x-알파.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그냥 2차식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물은 건 a, b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곱일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파를 구하면 당연히 2차식을 다 아는 거니까 1차항의 개수 다 알고 상수항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 b를 살려줄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알파 구하면 문제 푸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뭐가 장점이냐? 꺼져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x의 n제곱 x-알파는 x-3 곱하기 qx 더하기 3의 n제곱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2라는 걸 바로 알죠. 그러면 x-3 x-2를 전개하시면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고 제가 처음부터 그냥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곱이 답이 됐잖아요. 답은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급하면 바지 싸세요. 알겠죠? 네. 진짜요? 어. 식사는. 근데 진짜요? 네? 진짜.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 물을 먹으러 못 가게 하니까 화장실 급하다고 해서 가면서 물 먹고 와야지 이라고 이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거예요. 문제 해결력이 아주 탁월하네요. 그 문제 해결력을 수학문제 푸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아 진짜. 뭐라고요? 진짜 급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식은땀이 막 흘러요. 급하다고 말할 정신도 없어요. 그럼 제가 얼른 다녀오라고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진짜로 급하지 않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발견됩니다. 네, 자, 261번. 안 돼요. 안 된다고. 아니 쉬는 시간 줬잖아요. 먹방 찍는 것도 내가 그런가 보다 했잖아. 아니 수업에 집중했어.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인생을 살다 보면 집중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수업 집중을 했다고. 힘내요. 예. 자, 최고차이 계수 양수인 다항식. 아 식은땀이 너무 많이. 안 나, 하나도. 네가 막 비비고 있는데 땀나게 하려고? 빨리 갔다 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야 그냥 물안 마시고 올게요. 마시고 와도 돼. 아 괜찮아. 아니, 남자네. 야, 갔다 와. 오늘 느리기가 있지. 걸어가면 안 돼요? 혹시 알아, 임마? 빨리 걸으면 셀까봐 지금 저러는지? 진짜일 수도 있잖아. 자, 최고차이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 근데 되도록이면 쉬는 시간을 좀 이용하시고 화장실 같은 것들은 수업의 흐름을 좀 끊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또 항등식이죠. 또 항등식이에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식이 주어져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몇 차인지 추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fx가 n차라면 좌변은 몇 차가 되죠? n세제곱 차가 됩니다. 우변은 몇 차가 되죠? n 플러스 2차가 돼요. 그죠? n 세제곱하고 n 플러스 2 어차피 n은 최소한 1차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2차밖에 안 되는 애잖아요. 이름은 성립하죠? 아니 성립 안 하나? 이름 성립하잖아. 이건 이제 인수분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잠깐만 3n차인데 맛이 같구나. 3n차. 그죠? 예. 그러니까 n차를 세제곱한다는 뜻이었어요. 예, 3n차. 이름은 성립하잖아요. 글씨를 잘못 쓴 거예요. 예. 근데 1차 방식이니까 어차피 그냥 이름은 성립한다는 거 확인됐으면 끝이죠. 더 이상 없잖아요. 예, 물론 이제 이항해가지고 1이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어쨌거나 이 정도의 연산은 그냥 머릿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1차식인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식을 보고 fx는 1차식이다.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항등식이니까 아무거나 넣어볼 수 있거든? 선생님이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 중에 뭐가 더 우월한 기법이라고 했어요? 굳이 따지면? 수치. 맞아요. 수치 대입법이 더 우월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개수 비교는 다항식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사실 항등식은 다항식에서만 존재하는 식은 또 아닙니다. 다항식이 아닌 식도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런 식에서는 수치 대입이 아니면 이제 뭔가를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치 대입이 되게 중요한데 수치 대입이 전혀 안 먹히게끔 출제된 식들도 있어요. 얘는 전혀 안 먹히게 출제돼 있나? 얘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니까 얘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은 한번 넣어보고 싶지 않나? 그러면 f0의 세제곱이 1이 되죠. 그러면 f0이 1이라는 걸 얻었어요. 어떤 다항식이든 0 대입해서 얻어지는 값은 뜻하는 게 뭐예요? 상수항입니다. 그러면 상수항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fx를 1차식이고 상수항 1이니까 ax 더하기 1 이렇게 스타트를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ax 더하기 b라고 쓴 것보다는 개수 비교하기 훨씬 더 편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개수 비교 할 때 하더라도
최대한 다항식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캐세요. 많이 캐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야 근데 F1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꼬라지가? 한번 해볼게. x에다 2를 대입하면 F1의 세제곱은 4F1 더하기 얼마야? 15야? 아니 친구들? 네. 물론 얘는 이제 3차 방정식을 푸는 관점이니까 저 뒤에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F1이 정수면 추측할 수 있잖아. 야 F1 3 아니냐? 아싸. 그럼 얘 2네. 그죠? 그럼 fx x로 나눈 나머지 1이다. 최고차의 개수는 4이다. 개소리죠. 멍멍. 그죠? 네. fx의 세제곱을 다음으로 나눈 건 뭐냐? 이거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디귿만 fx의 세제곱인데 이것도 실제로는 식을 써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검산식은 너네 위해 써주긴 써주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검산식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얘가 뭐예요? 나머지 정의의 연속 적용이죠. 여기가 지금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1차 2야. px 더하기 q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정의 연속 적용은 그 p제수, 그러니까 제수인 1차식이 아니라 2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눌 때잖아요. 근데 걔들이 1차식 맞는 애 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그 각각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 수 있으면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fx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3이에요. 3. 그럼 3은 p 더하기 q죠. 아니 세제곱이구나. 27이에요. 27은 p 더하기 q. 마이너스 1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마 1은 마일 대입하면 얼마냐? 마일 맞지? 마일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p 더하기 q예요. 그래서 q를 먼저 구할까? q는 얼마? 13. p는 14. 따라서 rx는 14x 더하기 13. 이 참이 되네요. 그래서 기억되기 참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2를 넣어봐서 f1을 구할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면 개수 비교를 하시면 되거든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까지만 알았어. 예를 들어서 fx는 ax 더하기 1까지만 알았다고. 그러면 ax 더하기 1의 세제곱이 4x의 제곱 ax 더하기 1 더하기 8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난 지금 뭐 하나 알고 싶은 거야? a 하나 알고 싶은 거야. a 하나 알고 싶은 건데 최고창의 개수를 가지고 알 수 있나?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a의 세제곱 x의 세제곱은 4ax의 세제곱하고 같아야 되니까 a는 2예요. 그러니까 개수 비교 들어가더라도 전체를 다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얘기하지만 공부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공부 안 하지 말고 공부를 하는데 그 귀찮은 걸 최대한 안 하게 머리를 사용하라고. 누구나 인간은 귀찮다니까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아서요. 와 대단하세요. 저는 귀찮아서 공부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공부를 하시는데 내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답에 어떻게 다가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개수 비교도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했죠. 자, 첫 번째로 만약에 이게 실패를 했다. 그러면 씨바 하면서 다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나는 최소 전개만 하고 싶다. A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뭐 2창 하나만 가지고 최고창 하나만 가지고 문제 풀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실제 수학을 잘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 척도는 뭐예요? 결국 시험은 잘 보냐 못 보냐 아니야? 우리가 지금 무슨 논문을 써가지고 SCI 논문에 등재됐대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험을 잘 보냐 못 보냐 이거잖아. 그러면 시험을 잘 보려면 시간 내로 정확한 답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문제를 푸는 습관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당연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러니까 난 이거 다 연산해가지고 답이 나왔는데 저 새끼 왜 이렇게 꿀을 빠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꿀을 빠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수학 공부 안 하고 꿀 빨고 싶은데 그건 안 돼요. 알겠죠? 그건 안 되고 일단 수학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과제를 하는데 더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더 높은 정답률을 낼 수 있다고. 머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냥 사용을 안 하실 뿐이에요. 왜 이렇게 아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아까워서 사용 안 하셔서 그런 거지 막상 사용해 보면 생각보다 좋다. 알겠니? 자, 3차 다항식이네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검산식 쓸 때 QX라고 쓰면 망한다라는 뜻이라니까 아까 알려줬잖아요. 맞아요? 그냥 다항식이면 QX라고 쓰는 거예요. 3차 다항식. 그럼 봐봐. fx를 얘가 지금 x-1의 세제곱으로 나누겠대.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몫이 쓰여질 거고 여기 나머지가 쓰여질 거란 말이지 친구들. 일부러 괄호 처리하는 거야. 선생님 QX라고 왜 안 쓰는 거예요? 일부러 안 쓸 거예요. 1차식에 쓸 건데 좀 예쁘게 쓰려고. 몫과 나머지가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지? 어차피 여긴 1 넣으면 뭐가 된 나이에요? 0이 된 나이에요. 그럼 얘는 1 넣으면 뭐가 된 나이에요? 2가 된 나이야. 1 넣으면 2가 되는 2차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1차식이요. 2차식이 아니고 이거를 ax 더하기 b라고 쓴 다음에 a 더하기 b는 어쩌고 이렇게 쓰면 쪼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에다 너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 되게 고급 스킬이야. 잘 배워. 이거 되게 고급 스킬이라고 잘 배우라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 이걸 안 배운 상태에서 한 1년, 2년 해도 이걸 체득 못하는 일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얘가 왜 이걸 물었는지를 그냥 봐도 납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문제예요. 그냥 전개만 하잖아요? 그럼 x-1의 세제곱 곱하기 a가 몫인 거죠. 이 x-1의 제곱 더하기 a x-1 더하기 2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얘가 말하는 rx가 안녕 나야 너 날 잘 찾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말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R0가 R3하고 같다 라고 했으니까 R0는 얼마니? 0 넣으면 얼마야? 얼마냐고. 4마이 3을 넣으면 10 2A 더하기 10? 10분의 그죠? 그래서 A가 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 5는 32 8 더하기 2예요. 그럼 26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이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ax 더하기 b라고 작성하면 이런 생각을 할 기회를 스스로 잃는 거예요. 왜 내가 수학이 늘지 않느냐? 좋은 생각을 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여러분들이 두뇌가 게을러서도 있지만 과제를 수학 숙제를 수학학원 오기 전에 닥쳐서 하기 때문이에요. 냉정하게 문제를 검토할 마음의 여유 같은 거 없어요. 와, 씨, 좆된 거 같은데 이러면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수학 과제를 언제 하시라? 과제가 나간 당일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시간을 써도 당일날 과제하면 훨씬 높은 성취도를 얻게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 씨발 내일 학원인데? 이렇게 하고 숙제를 안 하면 높은 성취도를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종료이 그러고 있지는 않았나? 제가 마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죠? 말하는 게 그죠? 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다항식 px 플러스 1을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사가 되도록 한다. 얘는 다른 조건은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왜냐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나 조건이 눈에 확 들어와요. 왜 눈에 확 들어오지? 안 들어와?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왜냐면 49는 7의 제곱이기 때문이에요. 왼쪽을 졸라 뭐라고 쓰고 싶어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쓰고 싶잖아. 나만 그러냐? 그치? 그러면 px 플러스 1 더하기 7 7. 그리고 px 플러스 1 빼기 7이라고 쓰고 싶지. 자, 그럼 우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잘 봐. 얘랑은 어떤 관계예요? 설레. 차가 14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당연히 오른쪽을 차가 14가 되는 두 개의 2차식을 구성하려고 해야 되지 않냐? 존나 똑똑한 얘기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10은 그대로 쓰고 나머지를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써야 얘랑 차가 얼마가 돼요? 14가 돼요. 오, 그렇다면 얘가 얘고 얘가 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단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 일이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얘한테 마이너스 붙이고 얘한테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붙인 효과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px 플러스 1은 일단 이게 이제 1이었다고 간주를 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3으로 볼 수 있잖아요. px 플러스 1 더하기 7이 x의 제곱 더하기 10이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예.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다고. 마이너스가 붙어도 별 상관없다고. 쌤말 무슨 말 이해하겠니? 게다가 심지어 얘가 px는 음수란 말도 했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가 붙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예. 아까는 붙을 수 있다고 했지만 px가 음수가 돼야 한다고 했으니까 붙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여기까지 이야기인 친구들. 그래서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실제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얘가 부호가 바뀐 아이가 됩니다. 약간 그런 장치를 마련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생겼고, 이제 얘는 얘로 확정이에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이제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을 대입하면 p 3 더하기 a거든요. 그죠? 예. 그럼 실제로 여기 x에는 뭘 넣어야 돼요? a 더하기 2를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a 더하기 2를 넣어야 실제 3 더하기 a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게 마사가 된다. 즉 a 더하기 2의 제곱이 얼마냐면 1이에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3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상수 a의 합은 마사다 이렇게. 재밌는 것 같죠? 그래서 합차공식의 모양의 발견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사실 이것도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걸 하고 차가 14다 이걸 캐치하면 이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 새끼들아. 뭐 하는 거야? 자, 항상 마지막엔 제가 과제 정리를 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뭐 해보기로 했죠? 단원평가 1차부터 단원평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2장이 그러니까 2페이지가 과제였는데 나머지 2페이지까지 과제로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